이번 주 사건 이슈 세 번째인데요. 이거는 뭐 반드시 뭐 짚고 가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매주 여러분들 앞에서 브리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얘기 잘 알고 계시는 자칭 악마 조주빈. 근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주빈한테 뭐 악마니 무슨 뭐 어떤 각종 이 범죄에서 사용하는 무슨 이런 극단적인 용어, 이거는 오히려 조주빈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그러냐면 조주빈이가 저지른 범죄에 우리는 전부 다 이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를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조주빈이가 무슨 뭐 악마니 뭐 그놈의 뭐 어떤 성품이니 행실이니 뭐 성장 배경이니 이런 데다가 신경을 쓰다 보면 자칫 이 본점이 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조주빈의 사건 진행 상황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주빈은 두 번째 이슈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공익근무위원회였던 강모라는 그놈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그 여선생님의 이 자녀를 어린이집까지 가서 살해하겠다고 400만 원을 받아 처먹었습니다. 그런 이 범행까지도 이 조주빈은 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상 조주빈은 그걸 실행으로 옮길 만한 주제비도 안 되는 놈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기꾼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적발되기 이전까지 이놈이 온라인상에서 헤쳐먹었던 거는 거의가 무슨 마약을 사준다, 총기를 사준다 하면서 사기치고 댕겼잖아요. 예. 거의 사기꾼이거든요. 돈 받아 처먹고 나몰라라하고 뜨는 그런 사기꾼, 치졸한 추접스러운 사기꾼에 불과했던 놈이 갑자기 무슨 거물처럼 떠오르는 거는 마뜩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주빈이라는 놈이 이제 방송에 계속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런 쓰레기가 경찰로부터 계속 감사장과 포상금을 열심히 받았어요. 그래서 뭐야 도대체 이런 새끼한테 왜 경찰에서 상을 주고 감사장 주고 포상금을 줬을까?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안전과에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조주빈이 2018년 1월경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신고를 경찰에 해가지고 경찰이 검거를 하는데 기여한 그 공로로 인천 미추홀 경찰서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주빈 이놈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러니까 뭐 1년 한 3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및 마약 사범을 신고해가지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이 공로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신고 포상금을 한 5번 받았어요. 미추홀 경찰서에서 4번, 그 다음에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1번. 그래서 금액은요 총 140만 원을 신고 보상금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웃기죠. 아이러니하기도. 이놈이 무슨 마약사범 신고하고 보이스피싱 신고를 해가지고 감사장 받고 신고 포상금을 받았다는 게 웃기잖아요. 근데 이놈 진짜 꼴값 안 한다고 이 새끼가 2018년 2월 달에 인터넷 커뮤니티에다가 지 자랑을 하면서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그 글 내용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조주빈 이 새끼가 천인공노할 보이스피싱 범죄자 놈들 몇 놈을 경찰과 공조해서 검거했다. 마약건까지 합쳐서 2주간 꽤 많이 작업했다. 형사분들을 도와드렸으니 이제 내가 도움받을 차례. 삶은 업보의 연속이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꼴에 지는 그 저 미성년자 그 성착취물 음란 동영상 찍으면서 그런 천인공노할 찢어 죽일 짓을 하면서도 꼴에 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천인공노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경찰을 도왔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보이스피싱 새끼들도 그 새끼들도 맞죠. 개들이고 천인공노할 놈들 맞는데 조주빈이 아가리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들었고요. 이 새끼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잡은 사람 중에서는 말단 인출책인 경우도 있었고 타고 올라가서 몇 천만 원의 피해금을 회수한 건도 있다. 이게 자랑한 겁니다. 자랑하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형사분들을 도와드렸으니 이제 내가 도움 받을 차례라면서 삶은 업보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덧붙였는데 이미 이 새끼는 지가 나쁜 짓 하다가 결국 경찰에 검거돼서 빵에 갈 거를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조주빈 이 새끼 그거 뭐 저 인출책 신고하고 마약 신고해 조금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참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착각하고 앉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거를 또 통상 병신 육감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때는 이 새끼가 또 나 이거 성질나더라고요. 이게 채널A에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박사방에서 이 새끼가 대화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조주빈 이 새끼가 코트를 이렇게 입은 사진을 딱 올리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본인이냐?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경찰서 복도 아니냐 거기?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대화방 자체가 술렁술렁했다는 거예요. 그때 조주빈 이 새끼가 나 경찰대 학생이 맞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방에서 이 새끼가 경찰대 학생이라고 사칭을 한 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채널A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박사방에서 이 새끼가 이 박사로 활동할 때 수사기관에서 나는 잡힐 일이 절대 없다고 장담도 하고 내가 있는 국가는 지가 마치 대한민국에 없는 것처럼 내가 있는 국가는 수사가 안 된다. 수사기관과 정보가 돈을 주면은 박사방 운영을 멈춘다. 만약에 수사기관하고 정부가 돈을 주면 지가 박사방 운영을 멈추겠대요. 왜 쟤한테 돈을 줘요? 국가에서. 그런 또라이 같은 소리도 했었고요. 이 박사방에 같이 참여했었던 김모 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잡으려면 대한민국을 뒤 흔들어야 한다. 잡을 테면 한번 잡아봐라. 무능한 경찰들아. 이런 식으로 자기 과시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 미친놈이 그 박사방에서 자신의 범죄를 미화하고 아주 자아도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지를 잡으려면 대한민국을 뒤흔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던 조주빈 새끼 지금 잡혀가지고 그 먹같이 생긴 그 얼굴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상다구리 다 팔렸죠. 그리고 내보내고 모가지에 할 수 없이 깁스했지만 정말 저는 그 깁스는 경찰 참 잘했어요. 고유정의의 그 학습 효과, 커튼머리 효과 거기서 배운 게 많았겠죠. 마침 유치장 벽을 맞박으로 들이받고 그러니까 까져서 저 반창고 붙였죠. 또 목으로 벽을 받으면 목에 당연히 무리가 와요. 목 아프죠. 그걸 기화로 해서 바로 그 깁스 형태 그 안정구를 딱 착용해 주니까 그 새끼가 대가리를 숙이고 싶어도 숙일 수가 없죠. 모가지가 안 구부러지니까. 그 상황에서 걔가 그 얼굴을 감추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감추려면 허리를 완전히 숙여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양쪽에서 형사 두 분이 팔짱을 딱 끼고 있기 때문에 허리를 숙일 수도 없습니다. 그 새끼는. 그러니까 정난하게 모가지 그 받침대 그 효과로 정면을 응시하면서 그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놈은 그 고유정의 효과를 톡톡히 본 그 수혜자입니다. 축하합니다. 고유빈 이 새끼는 지금 이 분석이 완료된 이 컴퓨터가 휴대전화가 한 9대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 분석을 했는데 기대하고는 달리 그 어떤 의미가 있는 자료를 지금 찾지는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 나머지 휴대전화가 2대가 더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데 지금 엄청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압수물 가운데에서 이놈이 그 사용했던 그 이 휴대폰이 갤럭시 S9 그 시리즈 휴대전화인데요. 여기에 이 핵심 증거가 있을 걸로 경찰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휴대전화 이놈은 조주빈 이 새끼는 그 이 휴대전화 암호를 하루에 한 번꼴로 변경을 해온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암호 안 풀으려고 저항을 엄청나게 했답니다.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경찰은 더더군다나 이 휴대폰에 증거가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모래로라든지 그 비트코인 관련된 그 전자지갑 9개 조주빈 새끼가 일부러 올린 거 아니에요. 경찰 혼선 수사에 혼선 주려고.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된 게 3억 2천 뭐 이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사실이 아닌 걸로 조주빈이가 장난친 걸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새끼가 야 S9 시리즈 휴대폰 암호 대 빨리 이거 분석하게, 그러니까 그거만큼은 못한다고 박박 우겼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여기에 중요한 증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것도 조주빈 새끼가 그 전자지갑 가지고 장난친 것처럼 장난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러나 이 우열을 막느라고 경찰 입장에서는 그 휴대전화는 풀어야 됩니다. 그 안에 기대치 못한 어떤 그 증거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다고 해도 경찰은 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경찰청 포렌식 센터에서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가 해제되면 어떤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는 하고 있어요. 이 휴대전화는 이 성착취물 범죄하고 유명인 대상 사기 행각을 밝히는데, 유명인 대상이라면 누군지 아시겠죠? 김웅이라든지 손석희 사장 관련된 거, 또 그분 누굽니까? 선거 도와준다 어쩌고 했었고, 그 대통령 아내 팔았던 그 사람, 유장현 시장인가요? 예, 전 광주시장 했던 분, 그분 유명인 대상 사기 행각 밝히는데 휴대폰 암호 풀으면 어떤 스모킹건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경찰이건 검찰이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글쎄 거기에서 유의미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이 이제 이 조주빈 새끼 세 번째 소환 조사하는 날입니다. 이게 지금 조주빈이는요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데 독방에 있습니다. 그 독방에 있는 이유는요,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요 일단은 구치소로 가면 다른 죄수들하고 섞지 않고요, 일단은 2주 정도 독방에 수감했다가 이제 혼거실로 보내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거해서 지금 독방에 이 새끼 있는데, 이 교도소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끼 밥도 잘 처먹고요, 아주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하여튼 2주간은 이 새끼가 이 독방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변호사는 처음에 변호사 수임했다가 사임했죠. 그 변호사가. 그래서 지금 변호사 없이 2번 지금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오늘은 이제 소환에 앞서서 이 서울구치소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일단 접견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얘기 들어보고 본인이 선임돼서 일할지 여부를 이제 결정할 것 같고요. 그걸 좀 시간을 준 다음에 이제 불러다가 세 번째 조사를 하면서 이제 박사방 이제 이런 거 왜 네가 그거 개설했느냐 이런 거 경위 이런 거 그룹의 어떤 내용, 회원 숫자, 등급, 운영 방식, 주요 공범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거 이미 조사했는데 그것도 보강 수사할 것 같고요. 하여튼 여태까지 조주빈 이 새끼는 묵비권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묵비권은 행사하지 않고 이 검찰의 신문에는 응한 것으로, 거짓말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응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새끼 검찰에서 이 새끼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원래는 10일, 그리고 필요하다면 10일 더 연장해서 20일을 그 새끼를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요 다음 달 4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13일까지는 검찰에서도 조사할 수 있는 만큼 조사해가지고 이 새끼를 재판에 회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경찰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서 계속 물어가지고 재판이 진행될 때 계속 추송하는 형태로 물어다가 붙여서 범죄는 자꾸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증거는 보강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소환 조사하면서 공범 찾고 그들과의 연관성 찾고 추가 범죄 집중 추궁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놈 범죄는 아마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경찰에서 검찰에다가 송치할 때 그 수사 기록이 여러분들 12,000쪽입니다. 12,000쪽이에요. 어마어마하게 12,000쪽 A4 용지로 12,000쪽이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그 서류입니다. 그만큼 조사할 게 많았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제 그 경찰에서 올라온 12,000쪽의 그 수사 기록을 전부 보면서 이제 이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 본놈들이요. 단지 그 이 성착취물을 이 본놈들을 아동 음란물 그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여부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는 순간 그 소지죄가 성립이 된다 했는데 꼭 그거를 따질 것도 없이 텔레그램의 어떤 특성을 보면 일단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거를 보게 되면 멈추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눌러서 그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자동 저장 장치가 작동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미성년자의 그 관련 성착취 영상을 본 놈들 아마 지금도 자빠져서 하는데 지장들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니네들은 끝까지 고통받는 게 맞아. 지긋지긋하게 마음고생하고 이빨도 빠지고 머리털도 쑥쑥 빠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니네들 죄는 성립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부를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가서 처벌을 받고 평생 동안 그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도록 전 국민이 성원하고 있으니까 축복받은 인생들이야. 그거는 이제 아마 이 새끼 처벌하는 데는 이놈들 처벌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그런 새끼들이 있는지 갑자기 최근에 밥도 안 처먹고 한숨만 푹푹 쉬고 머리가 쑥쑥 빠지고 이빨이 물렁물렁한 새끼들은 그거 봤을 가능성이 많은 새끼들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주변에서. 엄청 고통스러울 겁니다. 더 받아야 돼요. 고통. 충분히 고통받아야 됩니다. 경찰도 인적사항 뽑아놓고 속히 하는 것도 좋은데 시간 많이 끌어도 괜찮아요. 그 사이에 아주 고통 많이 받도록. 그 이상한 또 사건이 여벌 하나 발생했어요.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게 하나 있는데요. 미성년자인 참나 이게 미성년자 이제 편의상 A양 B양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인 A라는 그 여자애가 지난해 SNS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이 게시된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죠. 그런데 이거를 게시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깝게 지내는 B양이에요. 그 B양이 음란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그 A양의 이름, 연락처, 신상까지 전부 공개하면서 나체 사진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감이 딱 잡혔겠죠. 그 A양한테 B양이 이 메시지 보냈어요. 빨리 이거 삭제해달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진하고 영상을 추가로 보내주면 삭제한다고 그러면서 답장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아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는데 그 이유는 봤더니 어떤 경우였냐면 그 가해자 B양이 A양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나체 사진을 우연한 기회에 발견을 했어요. 그 뭐하러 나체 사진을 찍어뒀냐고. 아이고 답답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연히 발견한 이 가해자 B양이 자기 휴대폰으로 전송을 했어요. A양 그 휴대전화에서. 그리고는 그거를 익명으로 가입한 SNS에 올린 거고, 이제 지워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동영상 보내주면 지워준다 이러면서 성적으로 착취를 했고, 그 바람에 그 A양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경찰이 그 B양이라고 부르기도 뭐한데 미성년자니까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먼 년 할 수는 없잖아요. 미성년자니까. B양에게
예, 아동 청소년 보호법,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보호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아청법에 의거해서 음란물 제작, 유포, 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이 경찰에서 넘겼는데, 아마 그 의정부 지방검찰청으로 간거 봐서는 저 북부 쪽에서 발생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말씀드리지만 그 B양이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처벌에 좀 한계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B양의 남자친구는 20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범죄에 혹시 그 개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는 경찰 단계에서는 조사 못했지만 검찰에서 송치가 되고 나면 혹시 그 이 남자친구 B양, 가해자 B양의 남자친구 그 성인이 된 친구가 개입한 게 아닐까, 관여된 게 아닐까 하는 거는 아마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도 다 지금 이 디지털 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어떤 아름다운 몸매 뭐 기억해 두려고 찍어두고 뭐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못하면 해커에 의해서 혹은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하고 정말 그런 거는 휴대폰으로 촬영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특히 또래 간의 이 디지털 이 성범죄는 이게 대부분 아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지인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협박하고 성착취하고 이러는 일이 이게 심각한 디지털 범죄의 하나의 어떤 양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미성년자들은 이런 경우에 굉장히 당황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거 좀 인식하고, 혹시 자녀들이 있으면 그런 거는 촬영해서 휴대폰에 저장하는 거 아니다. 이런 그 조언도 좀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조주빈 관련되는 거는요, 앞으로도 아마 매주 여러분들에게 그때 그 수사 진행 상황을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텔레그램은 애초에 러시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독일로 갔다가, 텔레그램 그 본사를 말하는 겁니다. 독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갔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로 갔다, 그 다음에 중동의 어느 지역으로 갔다고 했죠. 그래서 중동의 어느 지역 IP를 한국 경찰에서 찾아가지고 그 출장 갔습니다. 출장 가서 그 주소지 관련돼서 그 나라에서는 우리 경찰은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나라에 이런 그 어떤 그 법규가 존재해야지 그쪽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그 나라, 아랍 쪽에 있는 나라에, 중동 쪽에 있는 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찾았더니, 그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발견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그쪽 중동 쪽에 있는 경찰에게 수사 협조를 의뢰했고, 그쪽 경찰과 공조해서 그 IP 주소를 습격을 했는데요. 거기는 다른 법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실패를 지금 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겼거나 그쪽 그 나라의 다른 개인주택을 혹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나머지 IP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경찰이 공조해가지고 텔레그램 본사를 찾아내서 본사에다가 직접적으로 텔레그램에 의해서 유포되고 있는 그 어떤 동영상, 그 다음에 회원 명단을 확보한다면 이건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최초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해서든지 텔레그램 그 본사와 접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지금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좀 설명드렸고, 만약에 경찰에서 찾았다 하는 얘기 들리면 제가 최대한으로 빨리 그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텔레그램은 안팎으로 좀 압박을 좀 받고 있죠. 우리 그 네티즌들이 텔레그램을 압박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은 지금 이렇게 이 범죄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악용되고 있으니까 자진해서 스스로 공개하라 하는 거를 막 영어라든지 뭐 영어 세계 각국어로 써가지고 계속 지금 올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텔레그램 측에서는
뭐 전 세계가 동참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나라들까지. 그래서 계속 전 세계가 압박이 들어간다면 텔레그램 측에서도 협조가 되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는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텔레그램은 애초에 만들 때부터 일정 부분 대화를 하고 끝나면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폭파되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제1생명으로 만들었던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협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렇게 압박이 가고 직접적으로 찾아가지고 수사기관이 압박하는 형태를 띈다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상당히 해봅니다. 다음에도 뭐 여전히 조주빈 관련돼서 이 새끼 이름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이름은 무슨 주빈이에요, 이 새끼. 주빈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그 아주 중요한 손님이잖아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름이라도 거지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짬짬이 만약에 진짜 우리도 특보라고 신속하게 여러분들한테 그 전달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시간 따지지 않고 이 자리에 저 혼자라도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방송하는 형태를 좀 띄겠습니다. 오늘 시커먼 사람이 혼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혼자 이렇게 떠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널리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촬영 가서 못 오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